오늘은 음악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리듬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드럼이요. 쿵짝쿵짝 하는 그 느낌이요. 맞아요. 리듬은 음악에서 시감의 흐름을 조직하는 패턴이에요. 소리와 침묵을 배치하고 강약을 반복해서 음악의 움직임과 생동감을 부여하죠. 그러면 리듬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뭔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소리가 나는 길이. 음악 용어로 음가라고 해요. 둘째, 소리가 안 나는 길이. 쉼표요. 셋째, 소리의 세기. 강세 또는 세멸임이라고 하죠. 떡 3개만으로 리듬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악보에 적히는 리듬의 구조는 이 세 가지로 충분해요. 생각해보면 드럼 악보도 결국 어떤 음표를 치고 어디에서 쉬고 어디를 세게 칠지만 표시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연주의 느낌까지 설명하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아티큘레이션과 타이밍 위치예요. 타이밍 위치요? 네, 박자 격자 위에서 정확히 어디에 소리를 놓느냐의 문제예요. 똑같은 패턴이라도 박자보다 아주 약간 앞에 놓으면 긴박한 느낌이 나고 뒤에 놓으면 여유로운 느낌이 나거든요. 재즈의 스윙감이나 힙합의 그루브가 바로 이 미세한 타이밍 차이에서 나와요. 아티큘레이션이 뭔가요? 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느냐의 문제예요. 대표적인 게 스타카토와 레가토인데요. 말로 비유하면 스타카토는 안, 영, 하, 세, 요 이렇게 또박또박 끊는 거고요. 레가토는 안녕하세요 하고 부드럽게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타카토는 결국 음의 길이를 짧게 줄이는 건데 음가를 조절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파형으로 보면 짧은 음가에 긴 쉼표를 넣은 것과 같죠. 하지만 악보에서의 의미가 달라요. 스타카토는 4분음표의 박자 자리는 유지하되 실제 발음만 짧게 하라는 연주 지시예요. 음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음가 안에서의 발음 비율을 바꾸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악보 표기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에요. 4분음표 4개를 스타카토로 치려면 음가만으로 표현하면 16분음표와 쉼표를 잔뜩 써야 하는데 아티큘레이션을 쓰면 점 4개만 찍으면 끝이거든요. 스타카토와 레가토 말고 다른 아티큘레이션도 있나요? 네, 꽤 다양해요. 테누토는 음가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꾹꾹 누르는 느낌이고요. 액센트는 세게 강조하는 거, 마르카토는 액센트보다 더 날카롭게 강조하는 거예요. 스타카티시모는 스타카토보다 극단적으로 짧게, 포르타토는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중간이에요. 결국 모든 아티큘레이션은 얼마나 끊을 것인가와 얼마나 세게 칠 것인가 두 축의 조합이네요. 맞아요. 이제 박자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자표는 4분의 4박자 이런 거죠? 네, 박자표는 분수처럼 생겼지만 분수가 아니에요. 윗숫자는 한 마디에 몇 박이 들어가는가, 아랫숫자는 어떤 음표를 한 박으로 삼는가를 뜻해요. 4분의 4는 4분음표 기준으로 4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BPM은 뭔가요? 박자표와 어떤 관계인가요? BPM은 비트 퍼 미닛, 분당 박자수로 속도를 의미해요. 박자표와 BPM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2분의 1박자 60bpm과 4분의 4박자 120bpm은 속도가 비슷한 건가요? 음표가 지나가는 물리적 속도는 동일해요. 둘 다 분당 4분음표 120개에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느낌은 달라요. 왜요? 강세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분의 1박자는 마디가 짧고 강박이 자주 와서 급박한 느낌이고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 안에 강, 약, 중강, 약 흐름이 있어서 넉넉한 느낌이에요. 같은 120걸음으로 걷다라도 2걸음마다 하나 하고 세는 것과 4걸음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는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박자표는 속도가 아니라 음악을 어떤 단위로 묶어서 느낄 것인가를 정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모든 박자표에는 각 박 위치마다 상대적 강세가 정해져 있어요. 6분의 8박자를 예로 들면 8분음표 6개가 3개씩 두 묶음으로 나뉘어서 강, 약, 약, 중강, 약, 약 패턴이 돼요. 쿵딱딱 쿵딱딱 느낌이겠네요. 자장가 같은 느낌이 나겠네요. 맞아요. 자장가나 뱃노래에 많이 쓰여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의 차이예요. 둘 다 한마디에 8분음표 6개가 들어가지만 묶는 방식이 달라요.
4분의 3은 2개씩 세 묶음이라 하나, 둘, 셋 하는 왈츠 느낌이고 8분의 6은 3개씩 두 묶음이라 둥실둥실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팝이나 럭은 4분의 4박자인 거죠? 네, 대중음악의 80% 이상이 4분의 4박자예요. 너무 압도적이라 커먼타임, 보통 박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반면 왈츠의 4분의 3박자, 마치의 4분의 2박자는 특정 분위기를 만들 때 쓰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리듬은 박자표 안에 들어가나요? 대중음악이나 클래식 대부분은 그래요. 4분의 5나 8분의 7 같은 홀수 박자도 표현 가능하고 마디마다 박자표가 바뀌는 변박자도 가능해요. 하지만 폴리리듬처럼 두 개의 다른 리듬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한쪽이 어색해지고요. 아예 박자표가 적용되지 않는 음악도 있어요. 박자표가 아예 안 되는 음악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박이 있고 일정한 것은 대부분의 음악이고 박이 있지만 속도가 유동적인 건 루바토나 즉흥 연주예요. 그리고 박 자체가 없는 음악이 있어요. 박 자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발을 구를 수 있으면 박이 있는 거고 발을 구를 수 없으면 박이 없는 거예요. 그레고리안 성가나 판소리의 아니리처럼 가사의 자연스러운 말 리듬을 따르는 경우에요. 메트로놈에 맞춰 걷기가 아니라 서서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박자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리듬 패턴들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요. 박자표가 그릇이라면 그 안에 담는 패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문표 리듬은 긴 짤을 반복해서 행진곡 같은 장엄한 느낌을 만들고 싱코페이션은 강박자리를 비우고 약박에 강세를 줘서 재즈나 펑크의 핵심이 돼요. 세 있다는 표도 있죠? 네, 원래 2개로 나눌 박을 3개로 나누면 부드럽게 굴러가는 느낌이 나요. 스윙은 균등한 8분음표를 길 짧으로 연주해서 재즈 특유의 흔들림을 만들고요. 셔플은 비슷하지만 더 강조된 패턴으로 블루스와 로켓롤의 기본이에요. 스윙과 셔플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스윙은 길 짧의 비율이 유동적이에요. 연주자마다 곡마다 달라지는 게 매력이죠. 셔플은 좀 더 기계적으로 정확한 3분의 2 대 3분의 1 비율이에요. 그래서 셔플은 블루스나 부기우기처럼 몸이 절로 들썩이는 느낌이 강해요. 쉼표도 리듬에서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스카 리듬은 강박을 비우고 약박만 연주하는 뒷박치기로 만들어지고 펑크는 쉼표가 만드는 긴장과 이완이 핵심이에요. 소리가 없는 시간도 리듬의 일부라는 거죠. 이런 리듬 패턴들이 음악 장르의 특징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리듬은 장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예요. 라틴 음악은 클라베라는 비대칭 순환 패턴이 핵심이고 아프리카 음악은 여러 리듬이 동시에 돌아가는 폴리리듬이 특징이에요. 인도 음악도 독특하잖아요. 인도는 탈라라는 긴 주기 순환 체계를 써요. 16박을 4-3-5-4로 묶는 식으로요. 재즈는 스윙과 즉흥이 핵심이고 한국 전통음악은 장단이라는 3박 기반 체계를 써요. 국거리 장단에 쿵따쿵따 하는 둥실둥실한 느낌이 대표적이죠. 대중음악은요? 록은 직선적인 4분의 4의 킥 스네어 반복, 레게는 1박 3박을 비우는 뒷박치기, EDM은 매 박마다 킥을 넣는 4분의 5 언더플로어가 기본이에요. 힙합은 킥 스네어 위에 하이햇 변형을 얹죠. 같은 장르와도 시대에 따라 리듬이 바뀌기도 하나요? 물론이요. 힙합만 봐도 90년대 붐랩은 묵직한 킥과 스네어가 특징인데 2010년대 트랩은 더블타임 하이햇과 808 킥드럼이 핵심이에요. 같은 장르인데 리듬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됐죠. 근데 같은 장르 안에서 리듬이 너무 전형적이면 곡이 다 비슷해지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로 방지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뼈대는 유지하되 디테일을 바꿔요. 고스트 노트라고 극히 약한 타격을 사이사이에 넣거나 하이햇 오픈 클로즈 위치를 바꾸거나 킥의 16분음표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인데 밀도나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둘째, 다른 장르의 리듬을 섞는 거예요. 4분의 4 팝에 라틴 클라베를 섞으면 K-팝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 되고 힙합에 재즈 스윙을 섞으면 로파이 힙합이 돼요. 크로스오버가 신선함을 만드는 거네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요? 보사노바가 좋은 예예요. 삼바의 리듬과 재즈의 화성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거든요. 최근에는 한국 전통 장단에 일렉트로닉 비트를 섞는 시도도 활발해요. 맞아요.
셋째, 같은 리듬 구조라도 템포를 바꾸면 발라드와 댄스곡이 되고 아티큘레이션을 바꾸면 부드러운 곡과 오격적인 곡이 되고 타이밍을 박자보다 앞이나 뒤에 놓으면 긴박한 느낌과 여유로운 느낌이 달라져요. 곡 안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넷째 방법이에요. 인트로에서는 킥만 넣고 버스에서 하이햇을 추가하고 코러스에서 풀 드럼을 터뜨리고 브릿지에서 다시 리듬을 빼는 식으로 밀도를 조절하면 같은 곡 안에서도 지루함을 방지할 수 있어요. 리듬이 정말 다양한 세계가 있었네요. 단순히 박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리듬은 장르의 언어와 같아요.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어휘 선택, 억양, 말투를 바꾸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요. 음악에서 리듬은 멜로디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호응은 시리즈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